네, 안녕하세요. 테크전 방송 토크IT 잠건 GC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텍과 토크IT 함께하는 제 72회 GIT 웹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구독형 서비스를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 할 때 당연히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온프리미스,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것까지 구독형으로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이미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 가지고 델 테크놀로지의 정채남 상무님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게 그 어떤 IT 인프라 전체를, 그것이 클라우드건 네, 아니면 네. 온프리미스건 네. whatever, 네. 델이 전체를 구독형으로 다 서비스해 주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나 그리고 서버 그리고 데이터 보호라든지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현재는 이제 온프리미스의 그 투자 방식으로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구독형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네. 고객이 사용한 만큼 저희가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해서 온프리미스에도 공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반 그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런칭을 해서 네네. 고객이 이제 델의 기술들을 필요한 어디에서든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오늘 설명드릴 델 네. 에이펙스라고 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따가 뭐 자세하게 우리 얘기하겠지만 네. 이런 이제 IT 인프라를 전체를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고객에 받으면 기업들이 네네. 입장에서 좋은 점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먼저 그 대규모의 IT 투자를 위해서 캐시플로우 현금을 사용할 그 당장의 이제 요건들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현금들을 IT에 투자하기보다는 그들의 기업 성장을 위한 생산, 제조 공장에 투자를 하거나 마케팅이나 아니면 R&D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현금 흐름에 그러한 이제 좋은 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이 또 있어요. 너무 다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 IT 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3년, 5년의 사용량까지 미리 투자를 해서 미리 사두는 사이징. 예, 사이징하고 네. 그건 이제 저희가 오버 프로비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미리 3년, 5년치를 미리 사두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도입을 하고 나서 IT 인프라, 서버나 스토리지의 사용량을 보면 그 사이징에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리 투자하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소비형, 그다음에 구독형 인프라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당장 올해 또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용량을 미리 도입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가 더 그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용자들의 트랜잭션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에 맞춰서 이제 탄력적으로 용량을 증설을 하고 노드 수를 늘려가면 훨씬 더 그 합리적인 그런 이제 IT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무님 이제 요 서비스를 이제 국내에 많은 네네. 분들하고 만나서 이제 네네. 또 얘기를 나눠 보시면 네. 어떤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 분들이 이것에 반응이 좀 괜찮네 하는데요. 어떤 데들입니까?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여러 고객들을 만났는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은행 고객과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의 이제 IT 기획과 그다음에 IT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시는 그런 이제 책임자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제 소비 방식의 이제 구독형 인프라 서비스를 이제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관심 있어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단순히 하드웨어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프라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던 많은 그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 보안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이 먼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입을 위한 이제 검토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VDI를 새로 구축하는 그런 이제 고객들의 경우에는 VDI 사용자가 한 번에 이제 뭐 10,000명씩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이제 그 사업을 확장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IT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단계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필요한 만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많은 기업 담당자, 뭐 재무 파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이제 이런 이제
오펙스로 네, 매달 네. 구독료에 익숙지 않은 데들은 네. 우리 옛날 한번 사면 이제 그거 끝나는 건데 네, 네, 맞습니다. 매달 돈을 지불해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에 물론 요즘 이제 워낙 구독 모델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옛날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뭐 PD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구독 서비스 넷플릭스도 그렇고. 예, 두세 개 이상 사용하고 맞아요, 계시고요. 맞아요. 실제 이제 기업도 보면 현재 구독 모델이 그 산업에 무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서 구독 모델을 다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IT 인프라를 그 도입하는 그 이제 기획 담당자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IT 버짓이 굉장히 그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받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후된 인프라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현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환경들도 개선을 하려면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델 테크놀로지처럼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에서 구독 모델로 해서 온프레미스에 공급한다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델 테크놀로지의 네. 그 에이펙스 구독 모델 IT 인프라 서비스 한번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제가 준비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에이펙스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을 설계 기반 멀티 클라우드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우선 이제 멀티 클라우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를 소개해드리는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참여하시는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경험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에 따라서 많은 워크로드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보낸 상태고요.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비용 최적화라는 이제 키워드를 빼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KPI를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 최적화, 운영 최적화 이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별로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공해주는 서비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지 않는 게 그렇죠.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필요한 또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로 보여지면 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스마트로 현재 시장은 진화해 가고 있다. 그래 이제 이 클라우드 스마트라고 하는 이제 컨셉은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활용.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빠르게 에자일하게 가려면 이제 데브옵스 환경으로 모든 기업들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IT 인프라를 과연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에 두기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엣지 환경에 네. 컴퓨팅을 두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엣지 AI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DR을 많이 검토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당장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코로케이션을 알아보고 있고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로케이션에 있어서 IT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자원에 델 테크놀로지스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고민들이 하려는 있는 그 것이죠. 워크로드나 업무에 최적화된 네. 인프라를 써야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클라우드, 무조건 오프레미스가 아니라 그런 건 네,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업무 특성에 맞게 비즈니스 지원에 최적화된 그러한 장소와 그 다음에 인프라 운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 네. 그 비용도 무시 못하잖아요. 비용이 그죠? 굉장히 많이 그죠? 늘어나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스마트하게 뭔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늘어나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또 나누게 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은 콜드 데이터라고 그래서 좀 저렴한 그 디스크로 이렇게 그 뒤로 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데이터들이 언젠가 필요하면 다시 읽어드리는데 비용도 들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비용을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비용에 대한 최적화, 데이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혹시라도 데이터가 가용 영역에 있어서 장애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데이터 접근이 한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업무의 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 델은 어떻게 고객들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델 에이펙스의 포트폴리오에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 멀티 클라우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이제 시장 조사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여기 이제 요약을 했는데, 방금 이제 피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는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장소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떤 전략적인 접근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델은 이제 멀티 클라우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시장에 발표를 했고요. 그에 따라 이제 델 에이펙스의 포트폴리오들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라는 것이 뭐 선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델이 얘기하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디자인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포트폴리오를 고객의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델 자체의 기술과 그 다음에 에코시스템의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그런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무님은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 만나시면 미팅하시면 이런 걸 이렇게 얘기했네요. 뭐 실장님 그래서 연가수수 예산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가장 최적화된 뭔가 그 인프라를 제시하시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해 사실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이제 올해 가용한 유지보수 예산 또는 이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종류들을 보았을 때 고객이 필요한 IT의 규모에 맞춰서 조절을 할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서 IT를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멀티 클라우드 운영의 그 특성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워크로드 배치들이 굉장히 가변적인데 편리성을 따지거나 또는 업무 담당자, 개발 담당자들이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리가시 어플리케이션이나 굉장히 무거운 그런 워크로드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전하는데 많은 고려사항과 비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이거는 온프레미스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또는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도 좀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온프레미스에서도 좀 더 비용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온프레미스에서 많은 그 IT 그 기획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원이 계속 노후되고 있고 시장은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요즘 이제 많은 그 기업들이 IT 프로젝트 할 때 AI나 그 다음에 챗GPT와 그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예산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피드백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정부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모든 프로젝트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IT가 처리해야 되는 워크로드가 다양해지고 있고 그렇게 시급하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IT 담당자들께서는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에서 비즈니스 요구에서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도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각각 여기저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사실 A 클라우드, B 클라우드, C 클라우드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는 환경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다 보니 어떻게 MSP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들도 이제 더 많이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온프레미스에 운영하고 있는 그 기술 전문 인력들 또한 다양한 그 플랫폼과 다양한 그 운영 환경에 대해서 모두 다 대응할 만큼 트레이닝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멀티 클라우드 바이 디폴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그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는 포인트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클라우드 스마트한 전략에 적합한 그런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델은 멀티 클라우드 바이 디자인, 저희 이제 설계 기반 멀티 클라우드라고 네, 이제 네. 명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의 운영 환경도 클라우드처럼 가면 보다 이제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그런 온프레미스의 운영 환경과 비슷한 그런 운영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데이터 관리하는 데 있어서나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단순하고 통합된 그런 관리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델 에이펙스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델 에이펙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에이펙스라는 이름은 정상이라는 이름이고요.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이제 글로벌 총괄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에이펙스가 무슨 뜻이냐? 왜 에이펙스로 지었냐?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고객이 사업의 성공, 정상에 이를 때까지 지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델은 스토리지, 데이터북,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PC나 컴퓨터 영역에 있어서 사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그 압도적인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도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애저 서비스 방식으로 구독형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포트폴리오가 델 에이펙스라는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이제 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솔루션 중에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델의 자산으로서 이 소프트웨어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려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델의 파워스케일이라든지 파워플렉스와 같은 스토리지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일한 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그렇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만들어 드리는 게 델이 이제 그라운드 투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은 클라우드 투 그라운드라는 이제 전략으로 저희가 명명하고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에 굉장히 좋은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민첩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인프라를 조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들을 온프레미스에서도 스토리지나 데이터북, 백업 솔루션, 그리고 컴퓨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저기 보시면 이제 VMware나 레드햇,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 에코시스템들의 그런 플랫폼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VMware 환경, 또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환경, 또는 이제 애저 환경들을 온프레미스에 확장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에 맞춰서 온프레미스에 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와 그다음에 파워 엣지 서버를 공통 기반으로 해서 하드웨어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클라우드 투 그라운드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장표를 보시면 각각 이제 필라별로 위쪽에 있어서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델의 서비스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델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업 서비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저희가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리커버리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에이펙스 프로텍션 스토리지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아래쪽 레이어에 있는 델 에이펙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나 사이버 리커버리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은 온프레미스에서 과금형으로 애저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이라 해서 애저와 연결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거나, 그리고 레드의 오픈시프트를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환경 그대로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이고요. VMware 환경과 관련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게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 모든 서비스를 그러면
델한테만 딱 지불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래쪽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은 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고요. 네. 위쪽에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델에게 제공하는 형태 네. 두 가지 형태로 현재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관리 도구에 있는 에이펙스 콘솔에서 온라인 콘솔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투 그라운드 전략에 따른 온프레미스에서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많아서요. 오늘은 이제 개요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문의가 있거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고객 상황에 맞게끔 좀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형 스토리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델에 있어서는 파워스토어나 파워스케일 그리고 데이터 도메인 같은 그 이미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에서 캐펙스로 구매하는 스토리지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스토리지들을 구독형으로 제공해 드리는 방식이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서비스 고객이 필요한 이제 파일 서비스나 블록 서비스나 백업 타겟, 백업용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 서비스 타입과 그 다음에 관리 형태, 그리고 설치하는 위치, 그리고 기본 용량, 그리고 이제 성능 티어나 구독 기간을 정하면 저희가 저런 이제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미리 저희가 이제 큐레이팅한 그런 옵션들로 해서 조립을 하고 빠르게 고객에게 디플로이 해드리는 그러한 방식의 이제 구독형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디플로이 한다는데 그 얼마나 빠르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고객 관리형은 21일 이내에 고객사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까지 다 해드리고 볼륨 생성까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설명드린 HCI 제품이나 그 다음에 서버 구독형의 경우에는 23일 또는 26일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그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드립니다. 몇 달 걸릴 필요가 없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에이펙스 전용 그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객과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사실 사이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독형에 필요한 이제 사이징 작업을 하면서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필요한 용량들을 저희가 같이 사이징을 해드리고요. 그 사이징 결과에 따라서 저희 이제 에이펙스 콘솔에 저 지표들을 인풋하면 저희가 이제 그에 맞는 성능, 아웃컴에 과 이제 퍼포먼스에 맞는 제품을 딜리버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운영 환경들을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딜리버리가 됐을 때 즉시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고객과 같이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약정 용량을 정하고요. 그 기본 약정 용량을 정하면 예를 들어 이제 테비바이트라 표시되어 있는데 쉽게 이제 100테라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100테라바이트의 구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0테라바이트의 하드웨어를 고객사에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만큼 기본 용량에 대한 기본료 이외에 기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사용료를 더해서 월 과금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버퍼를 다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기본 용량을 확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물리적인 그런 이제 스토리지들을 딜리버를 해드리고 확장을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변동성이 크거나 미래의 양을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약된 그 사이즈의 두 배 되는 거를 그렇죠. 베이스로 제공하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이제 버퍼량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15테라바이트부터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작년보다 굉장히 그 최소 주문량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견기업도 이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스토리지 양을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당장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서 파일 서비스나 블록 서비스, 어떻게 보면 계약된 용량의 2배니까 2배가 되는 나머지 100%고는 이제 대리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거네요. 선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안 갈 수도 있죠. 기본 그렇죠. 약정 용량만 사용할 수도 있죠. 그렇지. 기간 동안에.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린 거는 저희도 이제 사이징 작업을 하지만 작게 시작을 해서 그 일정 정도 온디맨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때 확장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네.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런 추천도 지금은 이제 저거를 전문가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것도 나중에 AI가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저 사용량과 그 다음에 네. 미래에 이제 얼마만큼 확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툴에 이미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의 그 아웃풋을 통해서 그 매달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제 사전에 언제 확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게 되고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탄력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컴퓨트에 대한 이제 구독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이제 HCI라고 하는 이제 저희 그 제품 이름은 VxRail, 네, 그렇죠. VM웨어와 인테그레이션 된 HCI 제품을 구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엣지 서버, 15G 서버든 16G 서버든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에이펙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드리자면 VM웨어 컨테이너 환경에 맞는 그런 워크로드를 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각각 워크로드에 맞게 설계된 이제 노드를 선택을 하고 에이펙스 콘솔에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하게 보이시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 고객들은 이게 매우 익숙한 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퍼블릭 클라우드 콘솔에 가시면 인스턴스 선택을 하실 때 컴퓨팅 최적화, 범용, 메모리 최적화, 대규모 최적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콘솔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요. 세부 항목으로 GPU 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드 유형, 그리고 노드당 코어 수, 그리고 컴퓨팅의 이제 CPU의 클락 스피드를 저희가 표면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밸류급, 밸런스급, 퍼포먼스급으로 해서 CPU에 대한 클락 스피드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수나 구독 기간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주문하는 과정 전에 저희가 이제 VxRail을 사이징하는 툴을 통해서 저희 프리세일즈 팀과 같이 고객의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워크로드별 요구사항에 맞게끔 사이징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문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편하게 네.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경우에는 파워엣지 서버를 그 베어메탈 서비스를 이제 구독형으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컴퓨터의 경우에는 구독 기간이 앞에 말씀드린 HCI와 다르게 3년, 4년, 5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게 좀 다르고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컴퓨터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최근에 고객들의 요구 사항으로 보면은 GPU 서버를 네. 구독형으로 사용하시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GPU 서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딜리버리 하는 주문이 엄청 몰리죠. 주문이 몰려서 언제 들어올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서버의 경우에는 구독형의 경우에는 A100 현재는 이제 2장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렉스 온디맨드라고 하는 이제 금융 솔루션을 더한다고 하면 현재 이제 H100이나 A100도 저희 이제 에이펙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H100도?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GPU 그 카드에 대한 그 이제 테크놀로지가 리프레시되는 주기가 네.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GPU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도 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GPU를 처리하는 이제 학습에 대한 업무나 그 다음에 추론 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화 시킬 때 과연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캐펙스로 해서 원타임에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년 후에 현재 도입하는 A100이나 H100이 그 기술이 네. 최신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노후된 기술인 것이고 네. 그때 가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GPU를 사야 되는데 현재 그 캐펙스로 초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3년 동안 모두 다 회수가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구독형으로 사용을 해서 3년 이후에는 새로운 GPU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델 에이펙스 컴퓨트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의 AI ML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A16, A30, A40 그리고 이제 A100 소규모의 그런 이제 GPU 서버를 이런 구독형으로 이용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당장 초기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 에이펙스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올해 어나운스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드의 오픈시프트 기반 그리고 애저 기반 VMware의 VMware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온프레미스에서도 확장해서 하이브리드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델의 서버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하나의 공통 빌딩 블록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해서 온프레미스에 코로케이션 IDC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엣지라든지 네네. 그런 쪽에 어플리케이션을 확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운영 환경을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어떤 변동 없이 또는 데이터 운영 환경에 큰 변동 없이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네. 온프레미스에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그러니까 될 수 뭔가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보안이라든지 네. 아니면 레이턴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든지 네. 그럴 때 그렇죠. 이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시해드리는 서버의 경우에는 파워엣지 16G 서버, 최근에 나온 이제 인텔의 4세대 CPU를 탑재한 서버가 제공이 되고요. 스토리지 경우에는 파워플렉스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그 다음에 안정성, 성능 이런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보다 더 훨씬 탁월한 그러한 솔루션들로서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은 세 가지의 그 에코시스템과 같이 저희가 코어 엔지니어링해서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에이펙스 애저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탑재가 되고 그리고 레드의 오픈시프트용 클라우드 플랫폼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하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VMware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협력 관계에 있고 VMware 관련된 이제 솔루션들 앞에서 이제 에이펙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것도 출시가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폭넓은 그런 워크로드를 고객에게 서비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왼쪽에 온프리미스에서 아크 지원 서비스로 앱 현대화 가속화인데 저게 아크 지원이란 게 무슨 뭔가요? 네. 저에게는 이제 애저의 아크 그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린다는 것이고 그 아크 관리 서비스로 해서 연결이 되어지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클라우드 CSP가 애저뿐만 아니라 AWS도 있고 GCP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게 아직은 현재는 이제 애저만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네,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애저 스택에 대한 레드노드를 오랫동안 이제 같이 공동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애저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무래도 MS가 이제 이런 온프리미를 제일 잘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CSP잖아요. 어떻게 그죠? 원래부터 태생이 그쪽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온프레미스의 도미넌트한 그런 이제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요. 레드햇의 경우에는 요즘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들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사실 이제 레드햇이 굉장히 많은 시장을 쿠버네티스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어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된 온프레미스에서도 환경을 저희가 공통 빌딩 블록으로 제공해드리는 형태로 하면 고객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큰 변화 없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앱도 하이브리드한 운영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델 에이펙스 서비스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업들 특히 이제 그 국내 대기업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또는 이제 유럽에 많은 이제 사업장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26개 지역에 델 에이펙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에퀴닉스와 저희가 협력 관계에 있어서 5개 지역에 있어서는 에이펙스 콘솔에서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의 사업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나라의 인프라를 구매하기보다는
네. 이미 거기는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에퀴닉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지 할 수 없는 이제 기존의 이제 나라들의 경우에도 저 나라에 이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에이펙스 모델로 구독형으로 네. 주문을 하시면 빠른 기간 내에 인프라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선투자하지 않더라도 델 인프라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온프레미스에서 특히 이제 혁신과 클라우드 방식의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고객분들에게는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캐펙스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예산 수립하면 내년에 인프라를 도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펙스 방식은 올해 부서 비용으로 부서장의 승인만 받아도 인프라를 도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르게 현재 필요한 인프라의 운영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 운영 방식과 굉장히 다른 보다 민첩한 그런 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델 에이펙스를 이용하시면 커스터머 서세스 매니저, 고객 성공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각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지원을 합니다. 많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경험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델도 그런 이제 클라우드 경험들을 고객들에 제공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갖고 있는 엔지니어를 지정을 하고요. 고객과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들, 필요사항들을 항상 확인하고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 운영 상태들을 점검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들 같이 고민하고요. 그리고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혹시 이제 연장하지 않고 장비를 반납했을 경우에는 그런 해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회수하는 그런 절차들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속한 배포, 어떻게 보면 저희의 특징이자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타임 투 밸류를 시장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에이펙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에 한국은 26일, 에이펙스 컴퓨터의 경우에는 20일, 그리고 에이펙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21일에서 29일 이내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파워온하고 액티베이션 해드리고 그리고 설정 다 끝내드리고 운영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표 보면 물론 빠른데 그래도 네. 여기 다른 지역보다 한국이 제일 느리네요. 그 질문 어제도 받았는데요. 왜 한국어 좀 느리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공장에서 출시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관세 프로세스 겪고 고객한테 딜리버리 되는 과정에서 한국은 좀 버퍼를 뒀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 기간 이내에 서비스를 배포해 드리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이게 저희가 준비되어 저 있습니다. 보내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위치는? 아시아 지역은 현재 이제 중국에 있습니까? 중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로 거점 공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델 에이펙스는 어디에서나 이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하는 그런 이제 장점들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클라우드 투 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의 장점들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에이펙스 콘솔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스가 장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고객이나 파트너를 통해서 직접 유지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나 사용량 그런 것들은 고객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CSM이 같이 모니터링을 해드리는데 특히 이제 데이터의 경우에는 고객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마련이 되는 것이고요. 오펙스 설계에 맞춰서 저희가 구독 기간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2년 3개월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그런 옵션은 없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2년 구독을 하고 나서 3개월 연장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간 이후에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다. 네.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그동안 뭔가 필요해. 네네네. 뭐
그런 어떤 템포러리하게 네네. 그것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금융권의 경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차세대 프로젝트라 일컫죠. 네. 그게 이제 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뭐 3년 동안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시 스토리지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센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인프라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좋죠. 그러니까 1년만 구독을 하고 나서 반납을 하셔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의 경우에는 저희가 3년, 4년, 5년을 제공해 드리지만 HCI 제품이나 스토리지 제품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사이에 모두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구독을 한 이후에 반납을 하시면 저희가 모두 다 회수 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해드릴 수가 어쨌든 최소 단위 1년인 거죠. 네, 기간은. 맞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서비스 배포 기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본 용량을 구독하고 나서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인 그라운드 투 클라우드 전략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델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환경으로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에이펙스 블록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백업 서비스, 프로텍션 스토리지 서비스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델은 온프레미스에서 스토리지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 그리고 고객들에게 엔터프라이즈급의 안정된 서비스를 인프라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검증되어 있는 그런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식을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제공하겠다는 전략인데요. 무엇보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A사의 그 엘라스틱 블록 서비스라든지 네네. 파일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레이어, 티어들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들의 한계를 좀 더 넘고 그다음 더 좋은 성능과 확장성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또 저희의 이제 블록 서비스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CSP가 자체 제공하는 블록 서비스가 아니라, 그죠? 여기 한계가 아까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 한계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 CSP가 제공하고 있는 EBS의 경우에는 그 가용 영역 내에서 인스턴스에 그 연결이 돼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가용 영역을 걸쳐서 네, 멀티 가용 영역을 걸쳐서 블록 서비스를 만들어 드리고 거기서 그 데이터 서비스를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용 영역에 장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리전에도 가용 영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특정 가용 영역에 장애가 날 경우에는 이거를 복구를 할 경우에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는데 에이펙스 블록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가용 영역을 걸쳐서 네. 인스턴스를 만들고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라는 가용량에 장애가 났을 때 B라는 가용량에 이미 디플로이 되어 있는 이미 있는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블록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블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1페타바이트까지 블록을 확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확장을 할 때 IOPS 성능 또한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특장점이 있고요. 네.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려면 IO2와 같이 굉장히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급 고성능 그 블록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드 수가 확장이 될수록 비용도 증가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 블록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범용 그 블록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스턴스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를 활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용적인 편익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5월 달에 AWS용 그다음에 애저용 블록 서비스 스토리지를 어나운스를 했고요. 그리고 AWS용으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도 저희가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들은 저희가 이제 모든 세계의 클라우드 사업자에 모두 확장을 할 것으로 지금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에이펙스 프로텍션 스토리지는 현재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저희 이제 백업과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위에 있는 그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에이펙스 콘솔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서비스를 또 SaaS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쿠버네티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쿠버네티스와 연결된 연구 스토리지를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델 스토리지 서비스와 쿠버네티스 간에 연계된 그런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서비스도 SaaS 형태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현재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사전에 약정된 그런 클라우드 버짓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도식화를 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도 델 스토리지가 소프트웨어로 디파인드 된 스토리지 환경으로 디플로이가 되어 있고 또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일한 스토리지 환경이 디파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도 데이터를 손쉽게 그렇죠. 리프트 앤 쉬프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기종 스토리지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고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스토리지 환경들, 데이터 환경들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스토리지 환경이 똑같은 환경으로 제공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델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에이펙스 콘솔에 이러한 스토리지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온프레미스 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델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환경에 따라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연구 스토리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 업무에도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가용령에 있어서 내구성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A라는 가용 영역과 B라는 가용 영역, C라는 가용 영역에 대한 인스탄스들을 하나의 각각의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로 묶어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들을 복제를 하거나 걸쳐서 이제 스토리지를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뛰어난 가용성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용적인 저희 이제 내부 벤치마킹을 통해서도 기존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락 서비스보다 달러당 어떤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로 현재는 이제 AWS에 런칭을 했고요. 현재 이제 AWS에서도 NAS 서비스를 델의 파워스케일 소프트웨어 운영 환경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온프레미스에 파워스케일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파일 데이터들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 DR 환경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대비해서 온프레미스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저희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을 온프레미스로 이전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열린 것이죠. 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백업 서비스와 그리고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솔루션 하에서 데이터를 보호받고 있는 양이 17 엑사바이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1700개 기업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은 각각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언제든지 구매해서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이제 포괄적으로 일관된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스토리지만 보더라도 온프레미스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델의 스토리지들이 배포가 되어지는데 그것들을 일관된 그런 그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관리 도구로서 에이펙스 내비게이터를 에이펙스 콘솔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툴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유형에 따라서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의 공급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용 영역들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서비스를 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온프레미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독형으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에서 사용하는 연구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멀티클라우드 환경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에이펙스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운영 환경, 쿠버네티스와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지 관리 환경들을 보다 일목요연하게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SaaS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포트폴리오들, 저희가 준비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에이펙스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나 파일 스토리지 기반으로 스토리지 운영 환경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에이펙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라든지 에이펙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 기반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VM웨어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든지 애저 기반이나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디에서든지 운영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데이터들도 공통된 스토리지 환경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데이터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프레임의 리가시 환경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지 못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도 대리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환경이나 컴퓨팅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구독형으로 고객에게 제공해 드림으로써 IT 운영을 보다 민첩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델 에이펙스가 그러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장표는 국내 활용 사례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례는 기존에 한 20개 정도 되는 노후화된 서버들을 VxRail 노드에 통합을 한 가상화를 통해서 통합한 사례고요. 에이펙스 플렉스 온디맨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했고요. 기존 이제 과금형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노후 장비들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월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예산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들을 디자인을 해서 그 비용에서 얼마 초과되지 않는 예산으로 월 과금으로 해서 신규 VxRail HCI 환경으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PD님께서 질문한 사례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뱅킹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도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환용으로 스토리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이제 에이펙스 계약을 했고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사실 작게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수록 그 다음에 전환 작업이 진행이 될수록 데이터 양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사용량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의 이제 스토리지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왼쪽 케이스처럼 이제 뭐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 시스템이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될 때, 네네네.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 이걸 좀 한번 고려해 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 뭐 유지 보수에 내는 비용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한다면,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할 때 기존 노후화된 장비를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많이 이제 그 검토를 하시는데 기존 유지 관리하기라는 비용 수준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월 과금하는 비용은 계약 기간을 늘리면 이제 월 비용들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렇죠. 좋은 장비, 그다음에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기업에서 거죠. 담당자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는 기존에 써왔던 것만 잘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나갈 예산은 이미 확정된 거고 네네. 그거 갖고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런 걸 이제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노후된 장비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노후된 장비를 관리도 해야 되지만 장애를 예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밤에 잠을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무님은 이런 저런 노후화된 장비, 엔드 오브 서비스 되는 네. 그런 기업 담당자들을 일단 많이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많이 만나고 제일 자연스러울 있고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많이 만나러 다니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 이제 영업사원들이 그런 고객들을 만나서 또 에이펙스를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례는 미국에 있는 이제 병원 사례인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VDI 서비스를 개설을 하는 과정에서 에이펙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현을 했는데요. VDI는 이제 VM 환경에서 각각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그 다음에 에이펙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그 가상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VDI 서비스를 채택을 했고, 이 병원 역시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들을 절감을 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출근해서 그 데스크탑을 오픈을 했을 때 개선된 그러한 이제 성능들을 제공해 드렸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또 CIO께서는 또 연간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어서 이 솔루션에 굉장히 만족하셨다는 네.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네네. 저희 오케이. 자, 이제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상무 답변 주면서 좋은 질문사 2명 이름 좀 기억해 주고요. 알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설문할 거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또 추가된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맞춤형 상담 원하시는 분은 무빙 클래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윤영식님, ROI 측면에서 델 에이펙스 사용과 독자 서버 구성상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서버 환경들, 그리고 이제 델 에이펙스로 도입했을 때, 운영 환경, 도입하는 이제 도입 방안들을 같이 검토를 할 때, 고객들이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저 질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구성상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이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델 에이펙스를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스마트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제 워크숍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되는 그런 워크숍들을 하게 되고, 그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사이징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그러한 클라우드 스마트 디스커버리 워크숍들을 신청을 해주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에이펙스를 도입할 때의 경우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을 비교를 해서 네.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이제 저희가 비교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이제 수단들을 사용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면 네네. 저희가 요구사항에 맞는 고객 여러분의 이제 환경에 맞게끔 솔루션들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감님은 에이펙스 계약을 하면 델 엔지니어가 상주 혹은 전담 엔지니어분이 지정이 되는 건지, 어디까지 지원해 주시는 건지, 지원 범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이펙스 계약을 하면 고객 성공 매니저가 지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엔지니어의 경우에는 고객 성공 매니저와 연계해서 해당 고객의 산업 분야에 맞는 전담 엔지니어들이 편성이 되고요. 그게 이제 레벨 2, 레벨 3 각 레이어별로,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그 심각성에 따라서 엔지니어들이 전담되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양정수님, 온프리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델 에이펙스 블록 스토리지 4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에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때 고려할 점은 없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델의 이제 에이펙스 스토리지 서비스와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간에 이동을 할 때 데이터 이동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델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서비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반이 파워플렉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의 파워플렉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동일한 스토리지 운영 환경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앤 시프트로 해서 매우 손쉽게 데이터를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승민님, 자사의 멀티 클라우드를 담당 중인데 델 에이펙스 전환할 때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가능 여부 및 전환 소요기간 사례를 알고 싶고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담당이라고 하니까 더 반갑네요. 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캐펙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프라를 도입하는 것과 다르게
델 에이펙스로 이제 전환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데이터 사이징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들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저희 프리세일즈 팀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워크샵이나 아니면은 여러 번의 이제 인터뷰나 그리고 사이징 절차를 통해서 통합 가능 여부를 저희가 어세스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전환하는 그런 어떤 패스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저희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의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유로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셔서 보다 면밀하고 체계화된 그런 설계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오케이. 생각합니다. 윤성호님, 에이펙스를 국내에 사용할 때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에이펙스 내에 이런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네, 델 에이펙스를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 그러니까 외부의 규정 준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에이펙스의 경우에 온프레미스에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 부분 때문에 온프레미스에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온프레미스에 운영을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라이언스나 개인정보 보호에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델 에이펙스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온프레미스에 구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윤대섭님은 현재 저희 회사는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 중인데 에이펙스를 활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멀티 클라우드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이펙스의 전반적인 전략과 포지셔닝이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일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단일 클라우드 내에서 에이펙스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그 단일 클라우드 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의 사용량과 비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온프레미스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에이펙스 블록 스토리지 for AWS와 for Azure를 사용할 때 온프리미스에서 AWS에서 애저로 데이터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에이펙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비용 없이 이동이 가능한지요? 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트워크 비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VPN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영주님, 델 테크놀로지의 동일 설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리프트 시프트는 사용 클라우드 환경이 개별적으로 달라가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은지요?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들을 예상하시는지 이제 궁금한 것이고요. 저희가 파워플렉스 전문가들이 있고요. 저희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해드리는 전문가들이 또 델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쉽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 요 델 에이펙스 요 서비스가 국내에서 적용된 사례가 좀 있나요? 지금 어떻게 좀?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까 네, 아까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내 적용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제 검토를 하고 계셔서 저도 계속 고객과의 미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용성님, 오늘 자주 언급하신 오펙스가 케이펙스보다 유리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네, 오펙스와 캐펙스를 비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캐펙스에 필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고요. 또 이제 오펙스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비용적인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사실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이제 통상 토탈 운영 비용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사실 기간이 짧을수록 오펙스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캐펙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도 해야 되고 운영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용 요소들이 발생을 하는데 오펙스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성과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목적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의 뭐 스토리지건 시스템이건 그런 걸 쓰고 있는 온프레미스 쓰고 있는 많은 네.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네네네. 그 이제 델 테크놀로지 그 온프레미스 쓰고 있어. 근데 네. 이 지금 델의 이제 테크놀로지 에이펙스 이제 구독형 모델로 네. 변하고 싶어. 네. 기존의 델 고객이랑 뭔가 이점 같은 게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 아니면 페이버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고객의 델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들에게 있어서는 네. 저희가 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를 구독 서비스 내에 포함을 해서 그 기존에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객의 어떤 바잉 파워나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고객들을 위한 그 고객만을 위한 그런 제안도 만들어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마지막 질문. 김현진님, 에이펙스를 A부터 Z까지 턴키로 계약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펙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한 만큼 구독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기본 약정 용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요금제 약정하듯이 그렇게 이제 약정을 하고 나서 실제로 사용량이 계속 초과돼서 온디맨드 사용 요금이 많이 초과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 용량을 더 기본 약정 용량을 늘려서 이제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정 용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그 저희가 청구하는 그 기본 단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온디맨드 사용량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 네.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성우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좋은 질문하신 분 두 분 이름. 네, 굉장히 많은 네.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윤영식님과 네. 그리고 한승민님이 오케이. 네. 윤영식, 한승민, 윤영식, 한승민 요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문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그 설문 오늘 이렇게 쭉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질문들로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모두 다 제가 답변 드리기 수 있기에는 이제 시간 제약이 많아서 좀 이제 아쉽지만 또 이제 설문들을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그 설문들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좋은 솔루션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이브는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에이펙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 IT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아이텍을 검색하세요. 클라우드 앤 인프라, AI 앤 빅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리고 정보보호 솔루션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굿모닝 아이텍의 최신 IT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는 건 센스! 고객의 신뢰를 기술력으로 보답하는 굿모닝 아이텍.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